내 그림은 왜 느낌이 없을까? 일단 이 제목을 해설하자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고 요즘도 이 느낌이라는 놈을 잡고 싶어서 내내 애쓰는 중인데요.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림체와는 살짝 다른 의미인데 그림이 가진 고유의 분위기나 그림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느낌으로 치환하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이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매력적이냐 아니냐부터 그림에서 스토리가 읽히느냐 아니냐, 보는 사람이 그림에 빠져드냐 아니냐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를 시작했던 초창기 때는 이 느낌을 그림에 담아내보려는 노력 없이 그냥 무작정 괜찮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그대로 그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느꼈던 여러 문제점들을 말씀드리면서 그림의 느낌, 달리 말해서 작가의 생각이나 메시지를 담는 게 왜 중요한지도 함께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림이 예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작가 자체가 그림을 계속 그리게 하는 지속의 문제와도 연결되더라고요. 많은 작가분들이 그러하듯이 저도 항상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레퍼런스 사진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하면 옆에 띄워두고 옮겨서 그리고는 하는데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레퍼런스를 옮겨 그리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생겼었어요. 첫째로 일단 재미가 없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내 감정이 어땠고 생각은 어땠고 이런 정보도 담기지 않고 나아가서는 보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으면 하는지 등등 그림을 그리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일단 시작해버리다 보니까 한 5분, 10분 그리다 보면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사진을 따라 그리는 거다 보니까 저만의 독창성도 부족했고요. 둘째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힘을 빼게 됩니다. 레퍼런스 사진을 생각 없이 옮겨 그리다 보면 모델의 생김새를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는 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유명인이나 특정 뮤즈를 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사진 속 외모를 닮게 그리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닌데도 거기에 시간을 쏟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는 게 안 좋은 점은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해서 내 눈에 괜찮은 레퍼런스는 또 남들 눈에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저기 비슷한 그림이 막 있는 거죠. 고생해서 그렸지만 사람들한테는 봤던 사진이네, 이 사람도 이거 그렸네, 이 이상도 이하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피드의 독창성과 통일성이 사라집니다. 이건 제가 제일 고민이 컸던 부분인데요. 레퍼런스를 안 보고는 그림 그리기가 힘들고 또 보고 그리자니 좀 피드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고 사진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거를 무지성으로 따라가다 보면 내 계정의 그림들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좀 덜어내고 어떤 레퍼런스를 고르더라도 나만의 느낌을 담아서 통일성 있게 그릴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됐었던 아주 사소한 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상태인지 내 마음에 집중해 보기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림 그려야지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연결되는 감정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기분이 좀 좋을 때보단 좀 차분하고 가라앉았을 때 이 감정을 그림으로 그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나는 항상 기분 좋은 그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림과 자기의 감정을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제 감정과 그림이 좀 연결되는 성향이다 보니까 따로 구분 짓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먼저 집중을 하면 이게 무작정 레퍼런스 속에서 헤맬 때보다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나는 지금 조금 차분하고 조용하고 조금 사색에 빠지고 싶다 혹은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다 등등 이게 뭐든 좋으니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감정이고 어떤 생각인지 이거를 좀 차분히 먼저 정의 내려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사진을 찾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 마음에 집중하기랑 이어지는 팁인데요. 사진을 찾기 전에 내 마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구도 혹은 느낌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떠올릴 때 문장형으로 마치 글을 서술하듯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8평 남짓한 방 안. 건물이 잘 구분 안 될 정도로 어두운 시간에 오후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찬 공기 때문에 어깨가 떨리는 시간이다. 노래도 커피도 없이 혼자 가만히 창밖을 보는 턱을 괜 여자의 옆모습이 어쩐지 가라앉고 슬퍼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꼭 이렇게 글로 서술하지 않고 머릿속에 마치 사진 한 장이 찍히듯이 딱 그 모습이 연상된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레 이걸 어떤 색감으로 어떤 구도로 그려야 할지 함께 연결지어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창에서 들어오는 아주 옅은 빛이 얼굴 외곽에만 반사돼서 겨우 생기가 돈다. 액자 하나 없는 흰 벽 위에 뿌연 빛만 한 줄기 있는데 그 빛 속에 먼지가 몇 개 떠다닌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책 속에 어떤 사파 한 장면을 떠올리듯이요. 마지막으로 내가 떠올린 이미지를 그리는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진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포인트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그걸 내 안에서 먼저 가다듬은 후에 그 다음 사진을 찾아보는 데 있어요. 이때에도 내가 생각한 그림과 꼭 맞는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진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떼오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배경이나 장식 같은 것들은 좀 걸러서 보고 사진 자체의 구도나 색감,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사진 속 모델의 얼굴 비율이나 생김새를 그대로 그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델의 외모, 이거를 그대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갇히면 거기에 힘을 너무 빼기 때문에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찾은 사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 속 얼굴 각도나 명암, 빛 표현만 참고하겠다. 외모가 아니라 뼈대를 빌려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해볼 만한 것은 그림에 약간의 실험을 더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찾은 사진에서는 여백이 왼쪽이라면 나는 이걸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꿔볼까? 아니면 사진에서는 사람이 눈을 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이걸 감은 눈으로 한번 그려볼까? 작은 실험들을 추가하면서 내가 그리고자 했던 그림으로 그 사진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는 그림 그리는 게 다 끝난 후에 후보정이나 편집 디자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어떤 색감으로 더 보정을 할까? 더 쿨톤으로 뺄지, 웜톤으로 뺄지, 그림을 두 컷으로 나눠서 위아래로 배치해 볼지, 엽서처럼 테두리를 줘볼까? 등등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공유드리고 싶었던 저에게 도움이 됐던 작은 팁들인데요. 다 말하고 나니 오히려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아무래도 어떤 공식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바뀐다 이런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고찰이나 생각을 좀 더 하길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깔끔한 답을 찾으러 오셨던 분들에게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어쨌든 그림이라는 하나의 작품에 작가가 어떻게 내 영혼, 내 생각, 내가 담고 싶은 스토리를 담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주체는 오롯이 한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느꼈던 어떤 답답함, 고민들을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림은 창작의 영역이고 배움에 있어서도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 팁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천 못하는 내용들도 많은데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또 이것저것 정리해서 천천히 돌아올게요. 안녕.